안녕하세요. 창구 산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59페이지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9페이지 윗부분 선일자 수표까지 같이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그 밑에 있는 무통장 입금 시 실명 확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통장 입금을 할 때 현금의 입금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거기 교재 표를 보시면서 봐주세요.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 그리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후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 확인 후에 서명을 받아야지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실명 확인이 생략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증권료를 입금할 때 실명 확인도 한번 봅시다. 아까는 현금을 입금할 때였고요. 증권료를 입금할 때는 실명 확인은 본인이 입금하는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 의뢰서상에 실명 확인을 하여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표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걸로 그 실명 확인을 하는 것을 대체합니다. 입금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수표나 어음 뒤에다가요. 그리고 무통장 입금 의뢰서 상에서 내가 송금을 해달라고 할 때 실명 확인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대리인이 입금할 때는요, 무통장 입금 의뢰서 상에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 확인을 하고요,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그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표랑 어음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 확인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할 때는 본인과의 대리인의 관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확인을 할 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증권료를 입금할 때 실명 확인을 하는 방법을 보고 있어요. 자, 6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60페이지를 보면요. 대리인에 의해서 고액 입금을 할 때가 나와 있네요. 고액이라는 거는 고액의 기준은 2천만 원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 시 대리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을 할 때, 요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는 표 3-2를 같이 봐주세요. 법인 대리인이랑 개인 대리인이랑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먼저 그 대리인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을 할 때는 일단 그 대리인의 권한을 먼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법인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나 그 회사의 공문, 그 위임장, 재직 증명서, 사원증, 직장 의료 보험증, 명함, 전화 녹취한 기록이라든지 사업장 방문, 창구 담당자 확인 서명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법인 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액이니까요. 2천만 원 이상의 고액일 때. 자, 그리고 개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인감 증명서, 전화 녹취 기록, 창구 담당자 확인 서명,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개인 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고액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리인 권한 확인서 양식을 통해서 대리인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권한 가지고 있다는 확인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액 입금을 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은행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액 입금하는 경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고객주의 의무제도라는 게 있어요. Customer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CDD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고객한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어떤 말이냐면 금융회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가 그런 자금 세탁이나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분이나 계좌나 거래, 이런 거래, 어떤 거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은행 입장에서 그 고객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행위 이런 거에 혹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은행의 의무제도예요. 의무제도. 그래서 같은 말로 KYC라고도 합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이라고 해서 고객을 알아야 된다. 고객을 알기 제도라고 합니다. 고객을 알아야 된다. 고객을 알아야 고객이 불법으로 뭘 하는지, 자금 세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냥 좀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고객을 알아야 되고 고객한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관해서 본인 실명 확인과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구해서 확인해야 되면서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를 그 당사자인지, 자금 세탁을 하는 당사자인지 의심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명 확인과 목적 확인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이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 행위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근본을, 원천을,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그런 활동을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고객 주의 의무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고객 알기 제도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자, 교재 61페이지랑 같이 봐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입출금 거래하기에서 입금 거래를 같이 보고 있는데 통장 입금 거래하는 절차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같이 볼까 해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고객한테 인도받은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이제 입금을 해달라고 금액을 주면 그런 거를 현금, 수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하죠. 알겠죠? 확인을 하고 입금 자원 중에 수표나 어음이 있을 때는 타점권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점권인지 확인을 해서 수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점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점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급지가 어음 교환 지역으로 돼 있거나 수표나 어음이 교환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증권 같은 경우는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납이 가능한 타점권만 확인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타점권의 경우에는 입금을 받을 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자, 세 번째는 수납이 가능한 타점권이라면 횡선을 날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수수료를 수납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그래서 여기서 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 찍는 그런 횡선방이라고 하는데 그 줄이에요.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약간 도장 찍듯이 찍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점권은 횡선방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수수료를 고객한테 받아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수표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상상을 안 하는데 수표도 위변조 수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수표 감별기로 수표 위조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표 유형에 따라서 입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횡선방이고요. 그 타점권에 사용하는 횡선방입니다. 그래서 횡선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날인해야 됩니다. 뭐 찍혀 있는 게 많죠. 자, 그래서 횡선을 날인한 자기압 수표 뭐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표 감별기인데요. 수표 감별기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수표 뭐 확대경 뭐 이런 것들 뭐 검사대 여기서 뭐 확대를 해가지고 수표 위조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입금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어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음 종이를 받았어. 뭐 언제까지 돈을 줘야 된다는 그 어음을 받았을 때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기명날인이라는 거는 자기 이름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다가. 그래서 이름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명에 의한 발생 등 어음의 법적 기재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요. 당행어음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금합니다. 지급 제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그 어음의 그 기간 안에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 은행의 자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타행어음은 보관 어음의 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어음을 받을 때는 지급 제시 기간에 이 어음에 대한 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점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급 처리를 하고 입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지참해서 당행 통장에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수표 뒷면에 입금되는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수표 뒷면에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인쇄할 그 통장의 페이지 있잖아요. 은행 가면은 그 통장 받아가지고 거기 찍어주잖아요. 통장 프린터에 투입을 해서 입금 처리를 찍고 고객한테 통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명 확인 증표를 교부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입금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통장 프린터에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입금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입금 의뢰서에 송금 계좌 번호가 분명한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 계좌 번호가 분명한지 확인을 하고 사후에 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매번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입금 의뢰서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후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방지한다. 왜냐면 이런 걸 안 써놓으면 다 은행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입금을 거래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창구 사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그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오자마자 아마 서술형 평가를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나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미리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이어서 내용을 더 볼게요. 자, 보시면 교재 65페이지입니다. 무통장 입금 거래하기 볼게요. 자, 고객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의뢰서를 먼저 접수합니다. 먼저 무통장 입금을 하려면 의뢰서를 접수를 하고 무통장 입금표를 확인합니다. 잠깐 의뢰서를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무통장 입금 의뢰서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 여기 있죠. 여기 무통장에 뭐 계좌번호 써주고 금액 써주고 뭐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받으실 분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금주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무통장 입금 의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를 작성을 하면 자 거기 보시면 입금 의뢰서에 송금 계좌번호가 분명한지 의뢰서에서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이 작성한 이 의뢰서 상에서 그 금액이랑 실제로 받은 금액이랑 은행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도받은 금액이 현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실명 확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하시고요.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서가 아까 좀 중요했어요. 의뢰서 아까 본 거. 그 다음에 당일 거래 금액을 합산해서 일회성 금융거래 합산 내역들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뭐 얼마큼 거래를 했는지 그래서 이건 의뢰서였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제 그 거래 조회를 했을 때 6개월간 합산 거래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아까 말했던 그 CDD 고객 알기 제도, 고객 의무 제도 요거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주의 의무 제도를 해가지고 너무 고액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합쳐서 고액이 넘었을 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진구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 그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행환을 송금하는 경우에는요. 수수료를 안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으로 하는 송금이니까 타행이라는 건 다른 은행이니까 그랬을 때 수수료를 징구하고 송금 거래 확인증을 고객한테 교부를 해야 합니다. 자, 사진으로 잠깐 볼까요? 잠깐. 그래서 타행으로 은행에 이제 금액을
송금을 할 때는 수수료를 이제 타행이니까 다른 은행으로 할 때는 수수료가 드니까 수수료를 진구를 하고 송금 거래 확인증을 고객한테 줍니다. 이렇게 타행에 얼마 입금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인증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통장 입금을 취소할 때는요, 예금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맥락이죠. 왜냐하면 송금 취소는 고객이 요청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송금을 받은 예금주의 서명과 정정 사유, 정정 내역을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동의를 받고 해야 되니까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송금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뭐 금은방 이런 데서 고가의 금액을 뭐 송금을 해. 뭐 지불을 하라고 해서 계좌 이체를 했는데 돈을 지불했는데 뭐 물건을 주기로 하고 그 제3자가 은행에 와가지고 뭐 계좌로 송금 물품을 인도를 받았어. 근데 뭐 잘못됐다고 막 거짓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뭐 물건을 받았는데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를 하고 이거를 은행이 그걸 취소를 해줘버리면 되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민원은 은행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출금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절차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절차들 있잖아요. 그 아까 입금 절차, 뭐 무통장 입금 거래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서술형 형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술형 형식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시험을 보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풀어보고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EBS 학습방에 1차 시, 2차 시 문제를 올려놨으니까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